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보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뻣뻣함이 느껴지셨나요? 뚝뚝 소리가 들리셨나요? 예전처럼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끼셨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척추가 절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불과 3개월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한 분이 응급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의사들에게 아침에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2시간 후 그분은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수년간 조용히 악화되어 온 압박된 디스크가 척수를 눌렀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겁니다. 그분은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데 4개월을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식사를 도와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화장실 사용을 도와드린 4개월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가족에게 그런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게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18년 넘게 한국에서 척추 생체역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7,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추간판 퇴행에 관한 연구 논문을 23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허리 경직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의 모든 것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담당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척추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경직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유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스트레칭을 더 하거나 소염제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계가 수년간 알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경직은 근육이 뭉친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뼈가 약한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현대 생활이 영양 공급을 차단해서 여러분의 추간판이 천천히 질식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이 디스크들을 압박하고 있고 스펀지에서 물을 짜내듯이 그 안에 수분을 짜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의 다른 모든 조직과 달리 이 디스크들은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오직 움직임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움직임이요. 올바른 종류의 움직임 말입니다. 이 디스크들이 탈수되면 더 이상 척추뼈를 쿠션처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후관절이 서로 맞물려 버립니다. 염증이 쌓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뼈가 뼈를 갈아대는 딱딱하고 고통스러운 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해온 그 아침 경직이요? 그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게 바로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의 척추가 도움을 간청하는 신호입니다. 저는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인터넷에서 본 아무 스트레칭이나 해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만성 통증을 겪거나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의 척추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당장 어느 특정 부위가 위험한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하루 단 7분 만에 디스크에 수분을 공급하고 자연스러운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동작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재환자들이 수술을 피하고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입증된 과학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세요. 이제 앞으로 몸을 숙여서 발끝을 만져보세요. 할 수 있으신가요? 얼마나 내려가셨나요? 손끝이 겨우 무릎을 지나쳤거나 허리에 날카로운 당김이 느껴졌거나 아니면 아플 거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휠체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이고 지난 18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국의 수백만 명에게서 운동 능력을 빼앗아가는 한 가지 특정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저는 극적인 부상이나 수술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교통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릴 수 없거나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때 몸을 숙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척추의 조용한 경직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건 이겁니다. 바로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약병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세면대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척추가 너무 굳어 있어서 제대로 몸을 숙여 그걸 집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시도하셨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분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7시간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발견할 때까지요. 7시간이요. 그 엉덩이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 폐렴에 걸렸으며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척추가 너무 심하게 굳어서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굽히는 동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프더라도 여전히 걸을 수 있고 구부릴 수 있을 때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생각보다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직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고 어쩌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만성 경직을 앓는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여기서 저기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추간판 탈수와 후관절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는 사슬 3개의 뼈가 서로 위에 쌓여 있습니다. 각 뼈 사이에는 작은 쿠션 같은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을 젖은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바르게 움직이면 스펀지가 오래된 액체를 짜내고 영양분과 산소로 가득 찬 신선한 액체를 흡수합니다. 이것이 디스크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 파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생활은 이 디스크들을 파괴하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볼 때 사용하는 구부정한 자세로 앉으면 중력이 이 디스크들을 마치 누군가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압축합니다. 액체가 짜여 나갑니다. 하지만 물속의 스펀지와 달리 디스크는 움직임을 통해서만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움직임, 올바른 종류의 움직임,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스펀지는 압축되고 건조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건조한 디스크는 뼈를 완충할 수 없습니다. 뼈들이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척추 측면의 작은 관절들, 후관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위치로 끼게 됩니다. 몸은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근육을 긴장시켜 반응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근육이 긴장할수록 덜 움직이게 됩니다. 덜 움직일수록 디스크는 더 탈수됩니다. 더 탈수될수록 더 경직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매일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직이 단지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척추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위험하며 다행히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척추에는 24개의 개별뼈가 서로 위에 쌓여 있습니다. 각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을 젤리로 채워진 작은 물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앉을 때, 서 있을 때, 움직일 때 이 디스크들은 압착됩니다. 그 안의 액체는 젖은 스펀지를 짜는 것처럼 천천히 밀려나갑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 특히 현대식 의자, 소파, 자동차 좌석에서 우리 대부분이 앉는 자세로 있을 때, 디스크는 단지 균등하게 액체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앞쪽보다 뒤쪽에서 훨씬 빨리 액체를 잃습니다. 디스크가 쐐기 모양이 됩니다. 뒤쪽 부분이 아래로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척추 뒤쪽의 작은 관절들,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뼈가 뼈에 닿습니다. 염증이 즉시 시작됩니다. 이 염증은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려는 강철 케이블처럼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매일 아침 느끼는 그 뻣뻣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 만든 손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막으려는 몸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작년에 서울 클리닉에서 한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68세였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길을 건널 때 교통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간신히 제게 왔습니다. 목이 얼어붙어 채취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4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더 많이 스트레칭 하세요. 요가를 하세요. 한겸증제를 복용하세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치료법들 중 어느 것도 디스크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으로 그녀의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각각의 뼈를 하나씩 눌러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목의 5번째 경추에 도달했을 때 찾았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디스크가 너무 많은 액체를 잃어서 위아래 뼈가 압축되어 후관절을 비틀린 위치에 가두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그 관절을 얼려서 추가 부상을 방지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칭해도 이것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특정 디스크를 제수화하고 그 특정 관절에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스크 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피부의 상처가 치유되는 방식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대신 펌프 운동을 통해 액체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척추를 특정한 방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면 디스크가 약간 팽창하여 스펀지처럼 액체를 빨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이완하면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펌프 작용은 매우 정확한 방식으로 움직일 때만 작동합니다. 무작위 스트레칭은 이 펌프를 만들지 않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실제로 디스크를 더 세게 압착하여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미세 움직임은 한 번에 하나의 디스크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어느 레벨이 막혀 있는지 정확히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액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만드는 작고 통제된 동작을 수행합니다. 7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올바른 부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의 중요한 연결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 턱입니다. 지금 턱을 만져보세요. 이를 악물어 보세요. 느껴지나요? 턱의 그 긴장이 근막, 결합 조직을 통해 허리까지 내려갑니다. 낮 동안 턱에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말 그대로 요추를 고정된 자세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 씨 부인은 밤에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턱의 긴장을 풀어주고 특정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에 수분을 공급하자
3주 만에 고개를 완전히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매일 여러분의 몸이 겪는 가장 위험한 자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여러분의 척추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저는 압박 함정이라고 부르며 1시간 1시간씩 여러분의 유연성을 빼앗아가는 숨은 적입니다. 앉을 때 몸속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납작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30분만 앉아 있어도 이 디스크들은 수분 함량의 최대 20%를 잃습니다. 20%입니다. 젖은 스펀지를 거의 마를 때까지 짜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등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각 척추뼈를 연결하는 작은 관절인 후관절이 제가 염증 자세라고 부르는 상태로 고정됩니다. 앉을 때 이 관절들이 압박되고 약간 비틀립니다. 관절 표면이 서로 마찰하면서 미세 염증을 만듭니다. 즉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 염증은 조용히 쌓여가며 날마다 해마다 계속되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고개를 거의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굽히면 등이 비명을 지릅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2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으로 문을 비틀거리며 들어오셨죠. 진찰해보니 엑스레이상 척추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큰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척추뼈를 따라 특정 지점을 눌렀을 때 거의 침대에서 튀어오르실 뻔했습니다. 후관절이 만성 염증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책상에 앉아 일하고 은퇴 후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던 결과였습니다. 디스크가 너무 많은 수분을 잃어서 MRI 스캔에서 마른 과일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척추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다른 조직들처럼 영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흡수라고 하는 과정에 의존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일 때, 자세를 바꿀 때 디스크가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이런 펌핑 작용이 주변 조직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이 펌핑이 멈춥니다. 디스크는 압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질식하는 것입니다.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층인 섬유륜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안쪽에 젤 같은 물질인 수액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연성을 잃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턱의 긴장입니다. 네, 턱입니다. 만성 요통을 가진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87%가 자신도 모르게 하루 종일 턱을 악물고 있었습니다. 턱을 악물면 두개골에서 골반까지 이어지는 전체 근막 체인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척추에 당기는 힘을 만듭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에 묶인 줄을 계속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턱을 만져보세요. 귀 바로 앞에 손가락을 대세요. 이제 살짝 이를 악물어 보세요. 근육이 불룩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근육들은 근막을 통해 목 근육과 연결되고 어깨 근육과 연결되며 요추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의 연속된 긴장 사슬입니다. 성남에서 오신 초혜 씨, 부인이 심한 요추 경직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이를 너무 심하게 갈아서 어금니가 닳아 있었습니다. 먼저 턱의 긴장을 해결하자 2주 만에 요통이 60% 감소했습니다. 60%입니다. 턱을 풀어준 것만으로요.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이 압박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척추 디스크에 수분을 공급하고 얼어붙은 후관절을 풀어주는 정확한 7분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서울에 계신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요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척추 수분 공급이며 제가 설명하는 순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먼저, 지금 척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추간판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낮 동안 앉거나 서 있을 때 중력이 압박해서 물을 짜냅니다. 밤에 누우면 수분과 영양분을 다시 흡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수년 안에 잘못된 앉은 자세와 머리를 앞으로 내민 자세 때문에 디스크가 너무 압박되고 굳어져서 더 이상 제대로 재흡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탈수되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뻣뻣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모기나무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7분 순서는 3가지 특정 구역을 목표로 합니다. 1구역은 목, 특히 C5에서 C7 척추뼈입니다. 2구역은 등, 중간, 갈비뼈가 연결되는 T6에서 T9 부위입니다. 3구역은 허리, 대부분의 탈출이 일어나는 L4에서 L5 접합 부위입니다. 목에 정확히 2분, 등 중간에 2분, 허리에 3분을 할애합니다. 목부터 시작합니다. 단단한 의자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당기지 마세요. 단순히 팔의 무게로 머리가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기울도록 하세요. 목 왼쪽에서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밀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6번 숨을 쉬세요. 각 날숨은 8초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날숨을 내쉴 때 근육이 이완됩니다. 날숨을 내쉴 때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6번 숨을 쉰 후 왼쪽으로 바꾸세요. 그런 다음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턱을 가슴 쪽으로 떨어뜨리세요. 6번 더 숨을 쉬세요. 방금 목뼈 5번과 7번 사이에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등 중간 부분입니다. 일어서서 양손을 갈비뼈 아래쪽에 대고 손가락이 앞을 향하게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갈비뼈를 부드럽게 앞으로 밀면서 등 위쪽을 뒤로 젖히세요. 이 자세를 3초간 유지한 다음 풀어주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흉추, 즉 컴퓨터 작업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굳어진 부위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10번 반복한 후 가슴 앞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고양이처럼 등 위쪽을 둥글게 만드세요. 6번 숨을 쉬는 동안 유지하세요. 이제 흉추 6번에서 9번 디스크로 체액을 다시 펌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허리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평평하게 놓으세요. 여기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허리를 바닥에 완전히 평평하게 누르세요. 복부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평평한 자세를 5초간 유지한 다음 풀어주고 허리가 약간 아치형이 되게 하세요. 이것을 골반 기울이기라고 부르지만 저는 디스크 펌프질이라고 부릅니다. 압축과 이완은 요추 3번과 아도번 디스크로 영양분을 끌어들이는 진공 효과를 만듭니다. 이것을 20번 하세요. 그런 다음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고 30초간 유지하세요. 이 마지막 자세는 허리의 최대 공간을 만듭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를 양쪽으로 20도 이상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차를 후진하기 위해 어깨 너머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순서를 가르쳐 드린 후 3주 동안 매일 아침 연습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머리를 90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아침 식사 전 매일 아침 7분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매일 아침 왜 등이 쇠막대기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이며 저는 거의 20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그것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척추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제가 경직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악화되는 악순환의 함정입니다. 추간판, 척추의 각 뼈 사이에 있는 소중한 쿠션은 몸의 다른 조직과 같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몸의 다른 모든 부분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얻지만 척추 디스크는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영양을 흡수해야 합니다. 스펀지처럼 작동합니다. 올바르게 움직이면 디스크가 팽창하고 수축하여 영양분이 가득한 신선한 체액을 끌어들이고 노폐물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 날마다 같은 자세로 디스크를 압박할 때 스펀지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질식합니다. 디스크가 탈수되기 시작하고 높이를 잃으며 갑자기 뼈가 뼈에 더 가까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후관절, 각 척추 뒤쪽에 있는 작은 관절들이 염증 위치에서 함께 끼어듭니다. 몸은 당황하여 그 부위를 염증 화학물질로 가득 채웁니다. 척추 주변 근육이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주먹처럼 움켜쥡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18년간의 임상 경험 후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첨단 영상으로 측정했습니다. 건강한 디스크는 요추에서 약 15mm 높이여야 합니다. 나쁜 앉기 습관과 교정 운동 없이 단 6개월 후 같은 디스크가 18mm 또는 심지어 10mm까지 압축될 수 있습니다. 쿠션의 3분의 1을 잃은 것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왜 일어서는 것이 90세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손상은 디스크보다 더 깊습니다. 후관절이 염증 위치에 고정되면 유착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경첩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부드럽게 미끄러져야 하는 관절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제한됩니다. 관절을 윤활하는 활막액이 두껍고 느려집니다. 매일 아침 움직이려고 할 때 몸은 그 유착을 찢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나온 처음 몇 걸음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는 유착을 통해 강제로 움직임을 가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것입니다. 밤새 형성된 유착을 문자 그대로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는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특정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턱 긴장, 스트레스나 수면 중에 이를 악무는 방식은 허리까지 내려가는 근막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턱의 측두근은 깊은 근막 평면을 통해 목 신정근과 연결되고 이것은 흉추 안정근과 연결되며 이것은 요추 다혈근과 직접 연결됩니다. 몇 시간 동안 턱을 악물면 본질적으로 허리를 딱딱한 신전 상태로 잡아당기는 긴장 케이블을 당기는 것입니다. 만성 허리 경직이 있는 환자의 턱 근육과 두개골, 기저부의 후두와 근육을 풀어주면 몇 분 만에 요추 운동 범위가 40%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입니다. 머리와 목을 풀어주는 것만으로요. 지금 턱을 만져보세요. 귀 바로 앞 근육을 마사지하세요. 그것이 부드럽다면,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면, 매듭이 생기면 척추는 매일매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연속된 시스템이며 여러분이 느끼는 경직은 여러 부분이 이 파괴적인 패턴에 갇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척추에 대해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이 간과하는 핵심이며 경직이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턱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의 턱과 허리는 매일 매 순간 소통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척추를 안쪽에서부터 파괴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턱이 어떻게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까지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턱을 만져보십시오. 양쪽 손가락을 턱과 두개골이 만나는 곳, 귀 바로 아래에 대어보세요. 이제 천천히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해보십시오. 딸깍 소리가 들리나요? 한쪽이 다른 쪽과 다르게 움직이나요? 밤에 이를 악무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다음에 나올 내용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턱을 악물 때 아주 약간만 악물어도, 심지어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악물어도 척추 전체를 따라 내려가는 근육사슬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기운이나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체역학입니다. 측두하악관절, 즉 턱관절은 경추를 통해 연결되어 흉추로 내려가고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요추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밧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끝을 비틀면 밧줄 전체가 다른 쪽 끝까지 비틀립니다. 턱을 악물 때마다 척추 전체에 긴장하고 압박하고 경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허리 근육이 이 신호를 받아 수축합니다. 후관절이 잠깁니다. 디스크가 더욱 강하게 압박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턱을 악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운전하는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휴대폰으로 글을 읽는 동안 일어납니다. 강남에서 온 67세 최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10년간의 만성 허리 통증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0년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물리치료, 침술, 주사, 약물치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찰한 지 5분 만에 저는 입을 벌려보시라고 했습니다. 딸깍 소리가 너무 커서 진료실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두통으로 깨어나시나요? 아침에 이가 아프신가요?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기법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혀를 입천장, 앞니 바로 뒤에 두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자세만으로도 수면 중 무의식적인 이 악물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부드러운 턱 이완 운동을 하셨습니다. 천천히 입을 벌리고 턱을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작은 원을 그립니다. 하루에 3번, 단 2분씩입니다. 4주 후 그분은 울면서 제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허리 경직이 70% 감소했습니다. 몸을 지탱하지 않고도 구부려서 신발끈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통증으로 깨지 않고 밤새 잘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턱의 연결고리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턱은 척추 전체의 긴장 패턴을 제어하는 주 스위치입니다. 턱을 풀지 않으면 척추를 완전히 이완시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몇 시간이고 등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양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턱이 잠겨 있으면 척추도 잠긴 채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만성 경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면 즉시 턱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의 빠진 조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즉시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천천히 앞으로 구부려서 발끝을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내려가셨나요? 무릎 아래까지도 닿을 수 있나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만질 수 없다면 척추는 이미 심각한 압박 상태에 있습니다. 추간판이 탈수되었고 후관절이 잠겼으며 영구적인 장애를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척추센터에서 18년을 보내며 한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을 잃는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11,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경직, 교통 상황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릴 때의 통증, 의자에서 일어날 때 끙끙거리는 것,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척추가 서서히 영구적으로 구부러진 자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4시간 이상 앉아있는 매일매일 척추 디스크는 약 23%의 수분을 잃습니다. 디스크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려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건조해집니다. 수축합니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일단 갈라지면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 염증은 후관절로 퍼집니다. 척추 뒤쪽의 작은 경첩들로 몸을 비틀고 구부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관절이 부어오르고 서로 맞물리면서 갑자기 몸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상작용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목만 돌리는 게 아니라 온몸을 비틀게 됩니다. 일어서려고 가구를 붙잡습니다. 물건을 집으려고 몸을 굽히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근육이 위축됩니다. 근육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됩니다.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약해지고 압축된 척추가 골절됩니다. 이제 세브란스 병원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자녀들이 식사를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것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골든타임 기회가 있습니다. 척추는 다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절은 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4세의 이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m도 쉬지 않고 걷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척추가 너무 뻣뻣해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양말을 신겨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7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은 똑바로 서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매일 아침 제가 알려드린 미순동 순서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요가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닙니다. 미순동입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마른 디스크로 체액이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작고 정확한 움직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직 누워있는 동안 양쪽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겨 정확히 20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하부 척추의 음압을 만듭니다. 디스크가 물에 떨어뜨린 스펀지처럼 팽창합니다. 이것을 3번 하십시오. 다음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놓으십시오. 상체를 왼쪽으로 부드럽게 비틀어 주십시오. 15초간 유지하십시오. 등 중간 부분에서 부드러운 당김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후관절을 풀어줍니다. 반대편으로 바꾸십시오. 양쪽을 각각 2번씩 하십시오. 이제 일어서십시오. 양손을 허리에 대십시오. 천장을 보면서 부드럽게 뒤로 기대십시오. 10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생긴 앞으로의 압박을 되돌립니다. 이것을 5번 하십시오. 이 3가지 동작은 정확히 7분이 걸립니다. 반드시 이 정확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수분을 공급하고 상부 분절을 움직이기 전에 기초를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들을 너무 빠르게 합니다. 너무 격렬하게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깊게 호흡해야 합니다. 빠른 움직임은 디스크를 압박합니다. 느린 움직임은 영양분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흡입 압력을 만듭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더 나빠졌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매일 더 많은 디스크 체액이 증발하고 더 많은 관절이 함께 융합됩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내일 척추를 움직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십시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휠체어 신세를 면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들의 미래 이동성은 앞으로 60초 안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7분 척추 운동 중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발견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허리가 뻣뻣하다고 불평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채널입니다.